여기서 제가 삼목도로 가서 그날 삼목도로 가서 삼목항에서 배를 타고 섬을 4개를 보면서 지나갔습니다. 자, 그 섬 무슨 섬일까요? 신도, 시도, 노도, 장봉도. 맞아요. 근데 곧 아까 우리 교수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섬에 자꾸 인구가 준다고. 근데 섬을 몇 번 가보셨죠? 최근에 대이작도도 가보시면 작년에 덕적도도 가셨을 텐데 섬 되게 좋지 않습니까? 저도 섬에 약간 좀 미쳐서 다닐 때 인천섬에 여기서 살고 싶다 막 이런 생각 했었어요. 근데 그 아름답고 살고 싶은 그 섬에 왜 자꾸 인구가 줄까요? 먹고 살 게 없을까요? 아니요, 선생님. 섬에 가잖아요. 돈을 그렇게 많이 모을 수 있대요. 왜냐하면 돈을 준대요. 회사 채취하는 것 때문에 그 섬에 있는 주민들에게 돈을 꽤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받아서 쓸 데가 없대요. 네, 그래가지고 돈을 꽤 굉장히 많이 버신대요. 네, 근데 왜 줄까요? 심심해서요? 심심해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교육 의료 맞아. 비슷한 굉장히 불편해요, 선생님. 네, 일단 뭐 의료. 뭐 교육도 그렇기도 하고요. 의료,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섬은 배를 타고 들어가야 아 섬이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강화도 가려면 배 타고 가십니까? 다리 건너 가시죠. 그래서 쉽게 가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섬에 계시는 분들은 다리가 낮은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천에 많은 섬들이 이제 다리가 낮이는데 성모도 배 타고 가보신 분? 성모도. 네, 저도 예전에 배 타고 갔었어요. 네, 교동도도 배 타고 가셨죠. 요즘에는요, 다 다리 건너 가시잖아요. 지금 제가 선생님들께 질문 드린 이 4개의 섬,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섬이 있어요. 신시모도, 장봉도, 어디요? 예, 신시모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곧 하나가 더 연결되는 거 아시죠? 원래는 강화도요. 강화도 좀 먼 것 같아요. 삼목도에서 배를 타고 사실은 10분 정도 가면은 바로 앞에 있는 섬에 내려요. 거기가 신도예요. 근데 그 신도가 다리로 연결됩니다. 원래 5월 말에 개통 예정이었대요. 근데 6월 말 이후로 연장됐답니다. 이유는 저 중동에 아스콘 수급이 안 돼가지고 좀 연장됐대요. 근데 그게 이제 연결이 되면 이 영종도에서 선생님들은 뛰어서 여기까지 오셔서 네, 다리 건너서 신시모도까지 가실 수 있는 뭐 요렇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 강화도 얘기하셨는데 곧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곧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화도까지 이어지고요. 그 강화도에서 북으로 이어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 시민으로 오래 사시다 보면 네, 자전거 타고 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너무 일찍 끝나면 어떡하니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말이 많죠. 네, 걱정을 괜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뭐 굉장히 많지만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진은 다 제가 거의 대부분 찍은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인천 섬에 좀 미쳐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인천 섬 몇 개일까요? 어우, 훌륭하십니다. 168개. 네, 공식적인 숫자가 168개입니다. 168개 중에 사람이 사는 섬 4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섬 이야기를 하나씩 시작할 건데요. 네, 저예요. 다르게 생겼죠? 좀 고쳐졌어요. 네, 여행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과 어디 갈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볼 거긴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어요. 섬부터 얘기할 거니까요. 제가 이제 섬 이야기 드리기 전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인천에 네, 저럴 때는 못 본 척 해주시는 거죠. 네. 인천에 사시면서 이제 여러 군데를 갔다 와 보셨을 텐데 선생님들한테는 인천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떤 이미지로 있으신지 제가 궁금해서요. 인천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다, 항구, 네, 공항, 짠물. 청라 빼놓을
수 없죠. 거의 대부분 청라 사시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을 안 하셔도 지금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인천 그러면 대부분 바다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 저는 오늘 사무실에서도 들었는데 인천에 바다 보러 왔는데 바다를 볼 수가 없대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청라에 사시는 또 선생님들은 또 바다가 가까워서 아니면 이렇게 이제 섬에도 많이 다니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옛날에도 인천에서 바다를 보는 게 쉽지 않다. 다 막혀 있었다. 철조망으로 다 돼 있는 부분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인천 그러면 일단은 바다가 떠오릅니다. 자, 지금 이게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제가 뭐 혼자서 얘기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자꾸 선생님들한테 퀴즈를 내요. 이 지도를 딱 보니까 제가 문제를 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나라에 광역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5대 광역시? 아닌데요. 6개 맞습니다. 6개 어딜까요? 인천, 광주, 울산, 부산, 대구, 대전 이렇게 6개입니다. 그 광역시 중에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인천이에요. 바다를 가지고 있잖아요. 바다 면적까지 다 합치면 인천광역시가 면적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이 지금 2번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거고요. 자, 지금 제가 이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섬이 몇 개나 있을까요? 많아요. 정답이에요. 많아요. 근데 7,000개보다는 적고요. 통계마다 좀 다르긴 한데 3,000개가 넘는 자료가 꽤 많이 보입니다. 그게 이제 해마다 조사 자료가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3,000개가 넘는 섬이 우리나라에 있고 요 유무인도가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 많은 섬 중에 인천의 섬이 168개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인천의 168개 섬을 다 아세요? 네, 저도 몰라요. 근데 알 필요도 없으시고요. 인천에 있는 섬이 그래도 요 정도 있는지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면적으로 따졌을 때 제일 큰 섬 제주도입니다. 두 번째 큰 섬 거제도입니다. 세 번째 큰 섬 아니에요. 진도입니다. 진도가 네 번째 큰 섬. 세 번째 큰 섬. 네 번째 큰 섬이 강화입니다. 근데 원래는 강화가 다섯 번째 큰 섬이었었어요. 그럼 섬이 어떻게 커졌을까요? 매립인 거죠. 간척을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립을 하다가 보니까 커졌고 4등이 되다 보니까 4등이었던 섬이 5등으로 밀려났겠죠. 그게 어딜까요? 힌트 드릴까요? 경남. 남해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인천은 강화도만 보더라도 간척을 굉장히 많이 한 서해 갯벌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기 영종도 건너편에 월미도 뒤에 계양장 그 일대도 다 간척된 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섬에 대한 뭐 이야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거라 요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써 있긴 한데요. 제가 지난번에 대작도에서 만난 선생님들께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셔야 될 텐데요. 이렇게 섬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섬을 기념하는 섬의 날이 있습니다. 몇 월 며칠일까요? 8월 8일 정답이에요. 왜요? 이유도 말씀드렸을 텐데요. 8월 8일 맞아요. 기억이 안 나요. 네, 맞아요. 8일자를 옆으로 누이면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 두 개인데 왜 무한대를 섬의 날로 했냐면 지구가 아프죠. 자원도 한정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그리고 이 해결 방법을 찾는 여러 가지 그 방안들 중에 그 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면 바다에서 찾으려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섬의 날을 8월 8일로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8월 8일로 섬의 날로 만들었고요. 이 섬의 날 해마다 8월 8일 날 행사하겠죠. 그 기념식을 인천에서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네. 근데 제가 섬 5개 쭉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강화가 껴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 섬들 뭐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섬 그러면 면적으로는 5등 안에 드는 섬이 강화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섬 그러면 일단 1번 제주도, 2번 울릉도, 3번 독도죠. 그래서 제가 인천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천을 막 얘기하고 싶은데 섬을 얘기하고 싶을 때 제가 인천 섬만 얘기하면 너 인천 사람이니까 인천 섬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럴까봐 제가
굳이 갔다 왔어요. 울릉도와 독도를. 네, 그래야 제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도 좀 드릴 건데요. 제가 밑에다가 저것도 좀 넣어놨습니다. 선생님들이 8월 8일이 섬의 날인 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섬은 가장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는 꼭 지키고 싶은 섬 독도가 있잖아요. 독도의 날은 혹시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어머, 그건 어떻게 아세요? 써있나요? 아유, 그림을 잘못 갖고 왔네. 네, 10월 25일이에요. 근데 저 10월 25일과 인천이 관련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10월 15일이 독도의 날이 된 이유가 있어요. 저 독도가 사람이 안 사는 섬이잖아요. 근데 그 옆에 독도보다 좀 큰 섬에는 사람이 옛날부터 살았습니다. 그 섬이 울릉도입니다. 근데 그 울릉도가 우리나라의 정식 울릉군이라고 하는 행정제도 안에 들어온 연도가 1900년이에요. 1900년이면 우리나라의 이름이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 고종이 칙령을 내려요.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을 시키고, 그리고 그 옆에 독도를 석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울릉도 군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울릉군의 초대 군수를 임명을 해요. 그 초대 군수 이름 아세요? 이름은 아직 모르시죠? 인천 사람이에요. 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그 칙령을 반포한 그 날이 10월 15일입니다. 25일이에요. 그래서 독도의 날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 인천 분이시라는 거죠. 이름은 백예주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분 생가가 어디 있냐면 덕적도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덕적도에서 다리를 건너가면 소야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소야도에 이분의 생가가 있습니다.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은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찍어온 사진이에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소야도 갈 때 백예주 생가 들려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겠죠. 지금은 찾아가실 수 있어요. 제가 저 때까지만 가더라도 안내 표지판 하나 없었어요. 여기가 그분 집인지도 표시도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가서 그런지요, 이렇게 됐더라고요. 작년에요. 작년 12월 22일 날 이렇게 생가의 그 오래된 건물은 없애고 그 옆에 있는 우물은 살리고 이렇게 안내판을 만들어서 여기가 우리나라의 초대 울릉군수의 집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예전에 섬의 날 행사를 소야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인천에 사시면서 그리고 섬에 가실 때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시면 조금 여행이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넣었고요.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울릉도예요. 선생님들 중에 혹시 울릉도 가보신 분 계세요? 선생님들 덕을 많이 쌓으셨습니다. 제가 저 울릉도 갔을 때 착하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울릉도에 갔을 때 이거 제가 찍은 사진 날씨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울릉도 가실 때 뭐 타고 가셨어요? 어떻게 가셨어요? 그 배 타고 가죠. 아직 공항이 안 생겼으니까. 배를 어디서 타셨습니까? 배 사이즈가 어떠냐에 따라 좀 달라요. 강릉에서 가셨어요. 포항에서 가신 분들은 큰 배 타고 가셨죠. 네, 저는 강원도에서 갔거든요. 역대급 멀미를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배에 다 누워 있었거든요, 바닥에. 근데 딱 내리니까 싹 가시더라고요. 공기가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울릉도 1년에 딱 55일 입도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독도까지 입도할 수 있는 게 딱 한 달이래요. 근데 제가 첫 번째 도전에 첫 번째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착하게 살았구나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찍은 울릉도의 사진들인데요. 뭐 이런 거 드셔보셨죠? 네, 저거 뭔지 아세요? 오징어 먹물빵이라고. 예, 요만합니다. 이제 뭐 이런 것도 먹고. 근데 이 사진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 그 울릉도의 거북바위라고 되게 유명한 바위예요. 근데 제가 2023년 8월에 갔거든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2023년 10월에 뉴스 보셨어요? 네.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 다치고 뭐 이랬던 게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도 있었고, 제가 울릉도 저예요. 저거 보셨어요? 울릉도 가시면 뭐 많이 귀엽죠?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름은 울라입니다. 울라. 네, 울라예요. 왜 울라일까요?
울릉도 고릴라 정답이에요. 그럼 왜 울릉도 고릴라를 울릉도 캐릭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 위에 산 보이시죠? 저 산이 송곳산인데 저 송곳산 옆에서 보면 고릴라 얼굴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굉장히 큰 저렇게 이제 울라를 만들어 놓고 기념품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는데 저 울라가 지금 어딜 보고 있잖아요. 어딜 보고 있을까요? 독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데도 이제 제가 인천 섬 얘기하려고 나 울릉도 독도 갔다 왔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했었고요. 혹시 요 사진만 딱 보고 여기 어딘지 아시겠다? 구록도. 오, 선생님 구록도 가보셨습니까? 네, 구록도에서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 구록도에서 제가 딱 1박을 해봤었는데 구록도가 어떤 성지라고 하더라고요. 백패킹의 성지. 그래서 저는 이제 백패킹은 안 하고 이장님 댁에서 아주 잘 먹고 잘 놀다가 왔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섬 168개인 거 선생님들이 아시고요. 요 지도를 아마 인천에서 이제 섬이나 지역 지도를 보실 때 요 지도를 아마 좀 많이 보실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쯤인지 이렇게 보시고 저 멀리 1번, 2번 여기가 인천의 제일 끝에 있는 우리나라의 최북단 섬이 있는 데가 1번이에요. 어딘지 아세요? 백령도. 그 아래쪽이 대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령도 대청도 갈 때는 당일로는 좀 갔다 오기가 좀 힘드신데 당일로 갔다 올 수 있는 섬의 기준에 저는 영평도예요. 이게 3번. 네, 그래서 요렇게는 좀 당일로도 갔다 올 수 있는 섬이고 저기 가시려면은 이제 하루 이상 잡으셔야 되는데요. 백령도 대청도도 갔다 와 보셨습니까? 네,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백령도 대청도에서만 또 볼 수 있고 드실 수 있는 음식들도 있고 그런데요. 저기 가실 때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나 인천 사람 너무 속상하게 아니다. 아, 너무 속상하시겠습니다. 선생님 댁이 어디세요? 근데 다 인천 사시죠? 인천 사시는 분들은 저기까지 갈 때 백삭시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1,500원. 굉장히 비쌉니다. 저기 갈 때 백삭시. 몇십만 원 해요.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난번에 갔다 오신 선생님들 계시죠? 여기 사진만 보고도 딱 아실 거예요. 인천에 신비에 물이 약간 좀 수면이 내려가면 모래톱이 드러나는 이걸 뭐라고 하는지 풀등. 네, 풀등 대이작도 풀등 갔다 오신 선생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그리고 인천의 풀등 중에 제일 넓은 풀등 어딘지 아세요? 장봉도 풀등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장봉도 풀등 딱 한 번 가봤었는데요. 장봉도의 풀등, 대이작도의 대청도에 이런 풀등들이 있어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이런 풍경들도 인천에 가지고 있으니 섬 여행 가실 때 이렇게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긴 하지만 인천의 섬, 인천의 바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천 바다의 색깔. 까만색은 아니에요. 까만색까지는 아닌데 약간 그 잿빛색, 회색빛색. 근데 선생님들이 선호하시는 바다 색깔은 파란색. 어디 바다 생각나세요? 강원도 바다 생각나시죠? 그쵸? 근데 서해 바다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가까운 데는. 저도 예전에 그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그 보령, 대천 거기를 가서 바닷가에 애들을 쭉 세워놨어요. 그럼 학생들은 물 앞에 쓰면 뭐 하고 싶어 하냐면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근데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안 들어갈 거야? 그랬더니 걔네들이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저거 깨끗한 물인 건 아는데요. 갯벌 색깔에. 근데 들어가고 싶진 않다고. 그래서 인천의 바다 색깔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대이작도 덕적도 갔다 오신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1시간만 배 타고 나가도 강릉 바다 색깔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예쁜 풍경이 많은데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덕적도에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제가 찍은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요런 이야기 있습니다. 서영춘 선생님의 굉장히 유명한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고프가 없으면 못 마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인천 앞바다는 어디까지가 인천 앞바다일까요? 덕적도 맞습니다. 이 덕적군도 앞에까지가 인천 앞바다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덕적군도에 여러 섬들을 지금 찍은 섬인데요. 굉장히 아름답고요. 이건 제가 지금 제 사진이에요. 소야도에 가시면 물 빠질 때 저렇게
세네 개의 섬을 쭉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육개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개사주에 저기 지금 하얀색으로 보이는 데가 굴껍데기예요.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덕족도에 갔더니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백패킹을 많이 온대요. 그래서 청년이 차를 타고 여기까지 데려다 달라 그런대요. 그래서 물 빠질 때 들어가서 저기 지금 하얗게 보이는 저 섬에 혼자서 있다가 그럼 물이 들어오겠죠? 그럼 그 조그만 섬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 빠지면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 이런 젊은이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쭉 들어가다 보면 처음에 만나는 게 뭐냐면 굴입니다. 굴밭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저렇게 막 파래들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저 끝까지 가잖아요. 이제 초록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뭐게요? 김이에요, 선생님. 저는 궁금한 건 못 참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봐야 되고 찍어 먹어봐야 되고 이런데 다 뜯어 먹어봤어요. 다 뜯어 먹어봤는데 사실 저거를 뜯어 먹는다 그래서 잡혀가진 않습니다. 근데 뜯어서 담아오면 잡혀가겠죠. 여기 어촌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청정지역의 맛있는 김과 파래를 제가 먹어본 기억이 나고요. 저예요. 해맑죠. 물이 빠졌을 때 들어가는데 어르신들이 낙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낙지를 잡고 있어서 저 모습을 보다가 저희 아빠가 제가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가지고 아빠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르신이 이렇게 계시길래 어르신 저 낙지 살 수 있어요? 그랬더니 판대요. 그래서 낙지 한 마리에 얼마일 것 같으세요? 방금 잡은 거. 25,000원. 네? 5,000원. 5,000원? 만원? 2만 경매하는 것 같아요. 5,000원. 한 마리에 5,000원. 그래서 제가 4마리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엔 다 계좌이체가 돼서 2만 원을 딱 입금을 해드렸더니 어르신이 주머니에서 노란 봉다리를 딱 꺼내시더니 4마리를 척척 담아서 딱 묶어가지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제가. 그래서 저렇게 막 기념 사진도 해맑게 찍었는데 신나가지고 저거를 이렇게 계속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입구까지 왔는데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낙지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과는 아닌데 학교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게중심이 바뀌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위로 올라오니까 내가 가볍게 느껴지나 보다. 그러고 와서 봤더니 같이 갔었던 그 모 단체의 단장님이 줘봐봐! 열어봤는데 한 마리 남았어. 3마리 다 나갔어요. 근데 꽉 묶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아이고 쟤네들은 요만한 구멍만 있어도 다 나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마리를 다 놓치고 한 마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놓아준다. 놓아준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식당에 가서 탕탕 해달라고 그랬어요. 탕탕해서 같이 간 분들과 귀하게 하나씩 나눠 먹었는데 제가 이제 이걸 15,000원을 날린 거잖아요. 너무 속상했는데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몇 년 후에 소야도에 낙지상이 생길 겁니다. 그랬어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제 제가 그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여기는 자월도 예쁘죠? 선생님? 승봉도 제가 자세한 설명은 많이 안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구럽도인데 제가 그냥 설명을 좀 미리 드리자면 제가 왜 낙지상이 생긴다 그러냐면 장봉도 가보셨어요? 네. 장봉도에 딱 선착장에 내리면 동상이 하나 있어요. 인어상이. 인어가 이렇게 앉아있는 인어상이 있어요. 그 인어상이 왜 있는지 아세요? 전설이 있어요. 어부들이 날가지라고 부르는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인어가 걸려 올랐대요. 네, 근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더니 그 다음부터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대요. 그래서 그 인어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 제가 낙지 3마리나 살려줬는데 낙지상점도 생기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도는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구럽도의 위치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고 지금 여기 이제 문갑도 저 뒤쪽에 이제 덕적도가 있어요. 그래서 구럽도를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덕적도에서 갈아타고 가셨죠. 맞아요. 환승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배가. 짝순날은 이렇게 돌고 혹순날은 이렇게 돌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날은 구럽도를 먼저 내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구럽도를 마지막에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데 이 구럽도가 이제는 직항이 생겼대요, 선생님. 네, 이제 덕적도에서 안 갈아타고 그래서 나중에 구럽도를 가실 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구럽도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호텔에서 묵었을 때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그날 신랑이랑 배를 타고 장봉도에 갔어요. 밥을 먹고, 그리고 다시 와서 고속도로를 타고 계양이 집이라 집에 갔는데 굉장히 뭔가를 많이 갔다 온 것 같은 거예요. 섬을 몇 개를 가는 줄 아십니까? 강화, 성모도, 영종도, 신시모도를 눈으로 보고 장봉도를 갔다가 저는 집에 갔어요. 배도 탔어요. 고속도로도 탔어요. 근데 한 번도 인천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계속 이음카드를 쓰면서. 그게 너무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저 원래 역사 강의를 전국 다니면서 했던 사람이거든요. 아, 요때 보려면 어디 가야 되고, 이 얘기하려면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되고, 이게 머릿속에 있었는데 인천 안에 그게 다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양한 교통수단을 최초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그래서 인천에 이제 자리를 잡고 이런 단체까지 하게 됐는데요. 되게 특이한 경험은 섬을 갈 때마다 해외여행 경험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다른 나라 가는 기분이었었어요. 섬마다 색깔이 다 다르고 섬마다 이야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여기도 그랬어요. 여기는 이게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강아지 뿔처럼 생겼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산에 덮여 있어요. 너무 특이한 경험이었고 너무 아름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숲을 헤치면서 그냥 쭉 걸어가는 거예요. 백패킹 많이 하는 그 장소까지. 그리고 바닷가에 많이 자라고 있는 소사나무가 여기도 군락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경도 이거 저예요. 하늘을 날았죠. 엄청 높게 뛰었죠. 요만큼 뛴 거예요. 누워서 지금. 날씨가 아주 좋진 않아가지고 뭐 이제 아주 뭐 멋진 노을을 보진 못했지만 저렇게 백패킹 하는 젊은이들도 많았는데, 이렇게 보면 참 낭만적이고 되게 멋진데요. 잘 가셔야 됩니다. 저기 맞을 똥밭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저도 인천 인천의 매력에 막 빠지기 시작했을 때, 섬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했을 때 그냥 마냥 좋기만 했어요. 근데 제가 인천대학교에서 또 해양 수업할 때 제가 이제 해양 강사를 시작했다가 이제 그만 이제 발을 뺐는데, 그 섬 공부를 할 때 양쪽의 모습을 다 봐야겠더라고요. 바다 패스 생겼을 때 사람들이 1,500원이면 많이 가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섬 사람들은 좋아하는 분들 많지 않대요. 쓰레기만 늘어나고요. 그리고 백패킹 올 때 어떻게 하고 올까요? 먹을 거 다 싸가지고 와요. 차도 손에 차 드시러 갑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큰 역할 해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아도 거기서 뭔가를 사서 먹고 거기서 주무시고 하는 게 섬의 경제를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다 싸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레기만 버리고 옵니다. 그리고 섬에서는 쓰레기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모든 섬에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섬들은 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펜션을 잡는답니다. 저들도. 근데 10명이 오면 하나만 잡는답니다. 그럼 뭐 할까요? 화장실 쓰고 샤워하고. 네, 그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천에 있는 이 아름다운 섬들, 그리고 섬 여행에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양쪽의 입장을 좀 잘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내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좀 가시면 조금 더 섬이 가볼 만한 곳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데도 있었어요. 이제 구럽도에 아까. 네. 그리고 제가 좀 충격적으로 본 건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요. 이런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전봇대가 넘어져 있고요. 그리고 생활용품들이 막 저렇게 쓰레기산처럼 있고요. 근데 여기가 기록을 찾아봤더니요. 선생님들은 홍어 그러면 어디가? 흑산도. 홍어가 대청도에서 내려갑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일본 유학,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깨인 사람들 다 섬 사람들인 시기가 있었어요. 유학생들도. 그래서 걔들이 10,000원짜리를 그냥 다 물고 다니는 섬에, 인천 섬에 유학생들도 되게 많았고요. 돈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물고기 많이 잡았거든요. 조기, 파시, 홍어 많이 잡혔고요. 뭐 꽃게, 뭐 지금도 뭐 연평도에 가면 그렇기도 하지만 이렇게 파시들이 열릴 때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살았던 섬이었던 거예요. 구럽도도. 여기에 뭐 경찰, 그리고 여기에 또 유학도 있었대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섬인데 지금 이 모습은 폐허죠. 섬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태풍이요.
태풍 불면 한 섬이 그냥 마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바다에 수십 척의 배들이 나가서 풍랑 자칫 잘못 만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섬에 이렇게 가시면 위령비 같은 걸 보시는 데가 있어요. 덕적도에 그 낙타 모양으로 생긴 능동 자갈마당 혹시 가보신 분들 계세요? 그 앞에 위령비가 있어요. 섬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마냥 아름답고 평화로운 섬으로만 또 보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삼목항이에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인어상이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SNS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핫한 데들 많이 올라오죠. 젊은 친구들이 여기 엄청 많이 올렸어요. 뭐 같아 보이세요? 공룡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여기가 어디냐면 장봉도예요. 장봉도에 강구지해변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물 빠지는 시간 잘 맞춰서 여기 가시면 밖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저 사진을 찍으시려면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에 들어가셔서 줄 서서 그래서 인생샷들을 많이 이제 남기시는 데가 장봉도죠. 장봉도는 가깝기도 하지만 트레킹으로 굉장히 많이 가시는 곳이기도 해서 여기도 좀 가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제가 좀 자랑할 만한 인천에 선생님들은 인천에 최초 많은 거 아실 거예요. 3개만 얘기해 보세요. 소금, 짜장면, 쫄면. 네, 그럼 쫄면, 짜장면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셔도 되는데 냉면. 네. 냉면도 인천의 냉면은 다른 냉면입니다. 제가 이제 먹는 얘기 배고프시구나. 먹는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왜 인천 그러면 짜장면, 쫄면, 냉면일까요? 왜 다 또 면일까요? 밀가루? 대한제분? 네, 지금 뭐 밀가루, 대한제분 여기 있는데 사실 밀가루 음식은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쭉 보면 고려시대에도 수입해 들어오는 아주 귀한 재료였었어요. 국수 먹는 거 쉬운 일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굉장히 자주 먹죠? 바쁘고 그러면 라면 끓여 먹잖아요. 그게 뭐냐, 면 요리는요 바쁠 때 먹는 패스트푸드인 거예요. 지금 인천은 일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먹어야 되는 거죠. 면 요리 말고 비슷한 음식 있잖아요. 국밥, 장턱밥. 그리고 선생님들 바쁠 때 뭐 드세요? 순댓국 드세요. 네, 저는 김밥, 뭐 샌드위치 이런 거 먹잖아요. 음식이 우리나라 역사에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때의 삶을 되게 많이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런 생각하시고 먹으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쫄면 이야기 많이 아실 거고 잘못 뽑은 거 아시죠?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냉면은 뭐냐면 냉면은 선생님들은 이제 여름이 오니까 평양냉면 아니면 함흥냉면. 함흥냉면? 왜요? 평양냉면 별로예요? 심심해요? 되게 고급스럽게 얘기하신다. 맛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예, 슴슴해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들어온 시기가 달라요. 함흥냉면 한참 있다 나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평양냉면이 먼저 들어오는데 평양냉면이 여기 인천이랑 가까워서 인천으로 들어와요. 인천으로 황해도 평양에 가까우니까요. 가까이 들어와서 평양냉면이 들어왔을 때 인천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 통로에 그것들을 섞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천화 시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평양냉면이 들어왔습니다. 평양냉면은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메밀이죠. 뚝뚝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육수는요? 동치미 육수. 네, 제가 평양냉면 맛없다 그래서 안 먹었었어요. 근데 제가 인천에서 이제 이런저런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인천 냉면을 얘기하려면 평양냉면을 먹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로 공부했어요. 평양냉면을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냉면은 여름 음식이 아니라 겨울 음식입니다. 그리고 언제 먹어야 되냐면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너무 추운 날 바가지를 하나 딱 들고 밖에 나가서 장독을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살얼음이 샥 껴있는 동치미를 바가지로 깨서 그리고 걔를 떠가지고 메밀면에 부어서 걔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절절 끓는 아랫목에 앉아서 솜니부를 뒤집어 쓰고 예, 제가 글로 배워가지고 쓰고 그리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뭘 먼저 먹어야 돼요. 선주, 계란 말고요. 술을 한 잔 탁 털어놓고 그리고 그 동치미용수를 쫙 마셔야 된다고 제가 글로 배웠습니다. 글로 배워서 그걸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
장충동에 있는 아주 유명한 평양냉면 집에 겨울에 찾아가서 네, 따뜻한 아랫목은 아니지만 소주를 한 잔 털어놓고 네, 냉면 육수를 쫙 마셨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맛있죠. 상상이 되시죠? 그렇게 평양냉면이 들어왔는데요. 그 맛있는 평양냉면보다 더 맛있었던 게 인천냉면이랍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다니까 육수가 달라졌어요. 그 육수가 동치미 육수가 아니에요. 소고기 육수. 그 귀한 소고기 육수. 그 소고기 육수를 낼 수 있었던 게 인천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지금 오신 영종도 건너편이 계양장인 거 아시죠? 거기가 예전에 제물포 계양을 1883년에 하고 일본, 뭐 청나라, 서양 사람들이 있었던 데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거기가 중구 중심이었고요. 그 옆 동네 동구라고 하는 데가 있죠. 지금 동구청 자리, 거기가 도축장이었어요. 네, 도축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소비해야 되는 데가 여기였으니까요.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살코기나 이런 것들은 다 쓰고 남는 뭔가가 있었겠죠. 우리 뼈도 우려서 먹고 남는 뭔가 살코기들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인천냉면이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 인천냉면이 소문이 났대요. 서울까지. 그래서 저는 그 인천냉면이 어디 제일 많았냐면 신포시장 건너편에 답동 있는 사동 그쪽에 인천냉면집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처음에 인천 공부할 때 전 인천시립박물관 관장님이셨던 유동원 관장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시켜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맛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믿었어요. 저. 근데 사진 보여주시고 믿었고요. 기사가 떴어요. 서울 사람들 그만 주문해라. 우리 멀어서 못 가겠다 이제. 한 번에 배달한 그릇 수가 어마무시합니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몇 그릇까지? 한 번에 배달. 80그릇. 네, 면 따로 육수 따로. 네, 그랬던 데가 인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여러 가지가 섞여서 많은 문화나 문물들이 들어오는 곳이다 보니까요. 그 최초 중에 하나가 소금입니다, 선생님. 솔직히 나는 김장을 인천 소금으로 한다. 아무도 안 계시죠? 저는 인천 소금으로 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디 소금 쓰십니까? 신안 소금 쓰시죠. 네, 저도 신안 소금 예전에 많이 이제 먹었는데 제가 여기 찍은 데가 인천이에요. 어디냐면 시도입니다. 아까 신시모도 할 때 시도. 네, 시도에 염전 일부 남아 있고요. 저거 소금 창고예요. 제가 여기에 저예요. 저는 궁금한 거 못 참아서 저기 가자마자 제가 한 짓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쪼그리 앉아가지고 찍어 먹어봤어요. 맛이 어떨까요? 써요. 짠 게 아니라 굉장히 농도가 높아가지고 엄청나게 씁니다. 그래서 저것도 이제 금방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 창고에 이렇게 이제 넣어놓는 것까지 해봤는데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이 영부님이 할아버지신데 당진분이세요. 인천에 충청도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 되게 많은 거 아시죠? 특히 당진분들 많으세요. 그 어르신이 우리를 다 모아놓고 저기 냉장고에 가서 저거 하나만 꺼내갖고 오라는 거예요. 막걸리. 무슨 막걸리였을까요? 소성 막걸리. 소성주를 딱 꺼내오시더니 저희한테 한 컵씩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 아까 소금 창고에 있는 저 소금을 여기다 올려서 안주로 먹으라는 거예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전날 소금 60kg 샀어요. 20kg짜리 3개. 네, 주문 받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광명에서 막 인문학 강의하고 그랬을 때 굳이 인천 소금 얘기하고 싶어서 고려사에 소금 얘기 꺼내가지고 요만한 비닐팩에 담아서 30명한테 나눠드린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날 수강생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가 이거 어디서 사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신암소금 이제 못 먹겠다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아직 소금이 납니다. 인천에서. 여기가 어디냐면요 문학산 근처예요. 문학산, 청량산, 봉제산 그 근처고요. 여기 밑에 바둑판처럼 보이는 데가 염전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염전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면적도 엄청 넓고 최초의 천일염 인천입니다. 1907년입니다. 1907년이면 일제강점기 직전이죠. 이 김장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기 만들려고 천일염 급히 만든 겁니다. 화학무기 만드는데 원료예요. 그래서 인천이 올웨이즈 인천이다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교통이 편리하고 이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서 전쟁터에 또 보내야 되고 하니까 인천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염전을 만들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남동공단입니다. 여기가요. 지금 이 많았던 염전을 하나도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염전이 이렇게 많으면 뭐예요 이제. 다 메워서 쌀, 농토로 만듭니다. 그리고 인천에 공단들이 생기게 되면서 그 농토들이 다 공단으로 바뀐 거예요. 제 첫 번째 1907년에 만들어진 염전이 주안염전이에요, 선생님. 주안공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천의 공단들에 예전에 염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염전 보실 수 있는데 어디? 소래, 뭐 아니 영종에 여기 시사이드 파크 뭐 이런 데 가시면은 좀 보실 수 있는데 원래 굉장히 이렇게 많았던 최초의 천일염 인천인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바다 이야기 그만하고 그래도 인천 역사 여행 이렇게 썼는데 뭐래도 역사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요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집이 어디라고요? 선생님 저 서울에? 창덕궁이에요. 제가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가요. 한복을 입고. 그리고 이런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궁궐을 자주 다녔습니다. 옛날부터. 근데 지금도 가도 너무 좋아요. 너무 편안해요. 왜 그럴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생에 난 여기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조전이나 뭐 교태전이나 이런 데는 아니었을 것 같고 뭐 저기 구석에 있는 우물에서 물이라도 깃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 난 이렇게 자주 올 수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궐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따가 좀 팁도 좀 드릴게요. 제가 이분을 제일 먼저 띄워놓은 이유는 제가 궁궐에서 해설할 때 이런 질문을 좀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을 너무 잘 받아서 그런가 이 질문에 90% 이상 같은 대답을 해요. 조선의 임금이 몇 명일까요? 27이라고 많이 얘기하십니다. 1대부터 27대까지. 근데 왕이라고 불린 사람 26대 고종까지고요. 26, 27 이 두 분은 나라 이름이 바뀌어서 황제라고도 불린 분입니다. 고종과 순종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27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아세요? 네, 이제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 27분 중에 가장 존경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이분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분 더 계세요?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혹시 존경하는 장군도 계세요? 그러면 혹시 이분은 혹시 그림 잘 그리시는 조선 후기 화가인데 풍속화 좀 많이 그리셨는데 김홍도 뭐 이런 분 그렇죠? 제가 이제 다음 화면을 좀 넘기기 전에 그 궁궐에 오셨을 때 보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모르고 보면 궁궐은 다 똑같아요. 알고 보면 궁궐은 다 다른 궁궐입니다. 일단 조선이 만들어진 연도를 기억하시는 선생님, 연도 알고 있으면 되게 역사 박사 같은데 1392년입니다. 네. 그리고 고려의 수도인 수창궁에서 즉위를 했어요.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몇 년도일까요? 자신 없으시죠? 막 질르셔도 되는데 1394년입니다. 1394년에 천도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궁궐을 만든 궁궐이 어느 궁궐일까요? 경복궁입니다. 태조 이성계 때. 네. 그래서 이 조선의 궁궐의 정형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경복궁 가시면 됩니다. 반듯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무슨 건물, 이 건물은 무슨 건물 딱 떨어지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자연지세에 따라서 임금이 가장 많이 머무르면서 있었던 아름다운 궁궐이라고 한다면 창덕궁 후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창덕궁에 오시는 거고요. 창경궁 무슨 얘기하러 가실까요? 장희빈 얘기하러 가시죠. 그러니까 거기는 왕실의 생활사 이야기하러 많이 갑니다. 그 흔적을 뭘로 찾으시면 되냐요? 우물로 찾으시면 돼요. 우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창경궁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파괴가 많이 된 궁궐 가시려면 경유궁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대 이때 힘들었을 때 나라를 어떻게 좀 지켜보려고 했을 때 덕수궁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되는데 어느 궁궐에 가도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궁궐은 한 번 이상씩 다 가보셨죠? 딱 가시면 제일 중심에 있는 정전 앞에 넓은 마당이 있는 거 기억나세요? 조정입니다. 거기에 세 개의 길이 있고요. 양쪽에 비석처럼 생긴 거 있어요.
그걸 품계석이라고 합니다. 문관, 무관이 서 있는 데가 다르고요. 1품부터 9품까지 서 있는 그 품계석이 모든 궁궐에 다 있어요. 근데 그 품계석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 품계석은 정조 때 만들어요. 조선 후기 때. 그러니까 거기서 국가적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너무 질서 있게 안 보이니까 그때 이제 신하들의 품에 맞게 품계석을 세운 거예요. 이런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조선 초, 조선 중기인데 품계석 있다. 그럼 방송국에 전화하셔야 되는 거예요. CG로 지우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고증으로 잘 이제 돼서 나오는 드라마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놀러 오시고요. 자, 지도예요. 그럼 지도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 김정우입니다. 저 지도가 대동여 지도입니다. 조선 후기에 지금의 지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여 지도 실제로 보신 분 계실까요? 책에서 보셨죠? 저 대동여 지도를 잘 전시를 못합니다. 저 대동여 지도는 지금 어디 있냐면 서울대학교 안에 규장각에 있습니다. 규장각의 벽에, 높은 벽에 걸려 있습니다. 저게 하나거든요. 하나의 지도인데 길이가, 높이가 6m가 넘어요. 굉장히 대형 지도고요. 저게 둘둘둘둘 많은 지도가 아니라 책이에요, 책. 이렇게 병풍 접기처럼 접는 책이 22권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어진 정밀 지도고요. 저렇게 책으로 22권으로 만들어져 있으니 나 제주도 갈 거야. 그러면 어디만 가져가시면 돼요? 맨 밑에 것만 한 번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면 되고요. 저 대동여 지도에 인천 부분만 제가 확대한 겁니다. 인천 부분만 확대한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강화예요. 강화. 지금 여기 요쯤에 계시는 거죠, 지금. 요렇게 지금 배가 요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always 인천이라고 하는 육해공의 교통이 다 몰려 있는 거잖아요. 비행기 없을 때, 철도 없을 때 다 배로 다녔겠죠. 그럼 밖에서 이렇게 쭉 들어와서 지금 계시는 영종 물지도 이 앞바다를 지나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초지대교, 강화도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딱 꺾어지죠. 그럼 강 두 개 만나요. 임진강, 한강, 한양 가는 길입니다. 여기 끝에서 연미정 있는 데서 좌회전해서 올라가죠. 예성강 만납니다. 그럼 어디 나오게요? 병란도 개성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전에도 모든 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갈 때, 수도로 갈 때 갔었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가 많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강화라고 하는 게 보이시고,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3개 쳐놨는데, 선생님들은 인천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시는 선생님,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인천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제가 인천에서 산 지가 16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역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전에 역사를 많이 물어보고 다니는데요. 처음에 인천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예요. 제가 대작도에서 선생님들을 대합실에 앉혀놓고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인천에 구가 몇 개일까요? 지금 현재 8개 정답입니다. 네, 8개 구 어딘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들 사시는 서구,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이렇게 8개예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대부분의 섬들이 2개의 군에 속해 있어요. 하나가 강화, 좀 멀다, 옹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 7월 1일부로 갈라지죠. 합쳐지는 데도 있고 중동도 합쳐져서 제물포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구인 영종도가 영종구가 됩니다. 선생님들이 사는 곳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죠. 그래서 나눠지죠. 하나가 서해구, 하나가 검단구. 그래서 9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다 바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저도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인천 공부할 때 너무 머리가 아프고 너무 속상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사 와가지고 이제 역사 관련된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오래 산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집이 어디야? 계양구인데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거긴 인천 아니야. 진짜 그러셨어요.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왜 그런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계양구 산다 그랬더니 거긴 인천 아니래요. 거긴 인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계양구에서 계양도서관에서 야간에 강의를 듣는데 오셨던 교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부평 있죠? 부평구. 거기 부평 아니에요. 여기가 부평이에요. 계양구가 부평이라고 저한테. 그래서 왕부평이라고 해요. 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신 표정들이 너무 기분 좋아요. 옛날에 저 같은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이 인천에서 사시면서 인천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자, 인천에서 제일 높은 산은? 그러실 줄 알았어요. 강화가 있잖아요. 만이산이에요. 만이산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내륙에서 제일 높은 산? 계양산. 계양산 395m입니다. 그 계양산성 있고요. 그 밑에 계양산성 박물관 있습니다. 계양산성 박물관이 아니고요. 계양산성박물관이에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산성박물관입니다. 거기 꼭대기 있지 않아요. 산성이.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만 있어도 다 보입니다. 어디까지 보이게요? 남한산성까지 보여요. 거짓말 같죠? 선생님 산성에 올라가셔서 남한산성이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 오른쪽을 쫙 보시고 제2롯데월드를 찾으세요. 제2롯데월드이 그냥 바로 보여요. 그 뒤에가 남한산성이에요. 그리고 제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고 싶으신 분들은 남한산성에 가서 서문 있죠? 인조가 항복해서 내려온 서쪽 문에서 연주봉 웅성에서 서울 방향을 보세요. 바로 계양산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높은 산이 없다는 얘기고요. 서울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망루의 역할처럼 잘 보이고 감시하고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데가 계양산성이에요. 국가사적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는 지도에서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황제왕 태종 이방원 때 싹 다 정리합니다. 니네 도시 이름 좀 바꿔라. 옆에 물이 있으면 천자로도 좀 바꾸고 산이 있으면 산자로도 좀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름들을 좀 바꾼 도시들이 있어요. 익주가 익산이 됩니다. 인주가 인천이 됩니다. 언제요? 태종 때 1413년 음력 10월 15일 날이요.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인천이라고 하는 지명이 처음 등장한 데가 그때예요. 기념할 만하죠? 그래서 인천 시민의 날이 10월 15일이에요. 근데 음력은 계속 변하니까 양력으로 10월 15일을 인천 시민의 날로 만들어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아주 갈 데가 많고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사 유적지를 밖에 안 나가셔도 돼요. 선사 유적지 너무 많아요. 이건 너무 유명하죠. 고인돌, 강화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나중에 거기 한번 내비치고 가보세요. 오상리 고인돌. 오상리 고인돌 가시면 정말 예쁩니다. 진짜 이렇게 미니어처로 가지고 있을 만큼 무덤들이 예쁜데 거기도 있고, 그리고 삼목도 아까 말씀하셨죠? 영종도. 삼목도에 상사주거지 있어요. 암사동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기 와 계신 여기에 영종진 공원 있잖아요. 바로 영종 역사관 있거든요. 거기 시간 나실 때 한번 들어가 보시면 빗살무늬 토기가 엄청 큰 게 있습니다. 암사동보다 훨씬, 그건 다시 말해서 여기 옛날부터 사람이 살기 좋았다는 데라는 이야기예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국사 공부할 때, 석기시대 공부할 때 할만하죠? 네. 언제 그만두세요? 통일신라 때 가면 좀 머리가 아프신가요? 세계사 공부하실 때 처음에 좀 할만하실걸요? 뭐부터 공부하세요? 4대 문명부터 공부하시죠. 그죠? 그 4대 문명에 꼭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강,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선생님. 왜 무한대가 8월 8일이 섬의 날인지 조금씩은 이해가 되시고, 그 많은 섬 중에 168개나 인천에 있고, 우리는 조금만 나가도 바다가 보이고,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소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근데 그 옛날부터 여기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바닷가 근처에, 그리고 교통이 편한 곳이라고 하는 게 유적지로도 지금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문학산성 옛날 모습이에요. 네, 자료로 지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지금 위아래는 무덤입니다. 제가 홀을 경원으로 만든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고려 유적지 어디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인천 말고. 없으실걸요? 제가 예전에 강의를 전국으로 다닐 때 고려 얘기하러 어디까지 갔냐면 문경세제 갔었어요. 문경세제 1관문 딱 들어가면요, 왼쪽에 왕건 세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얘기할 데가 없어요. 수도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근데 수도가 강화에 39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 궁지가 있는 거고, 고려의 왕비의 왕릉이 있는 겁니다. 강화에 가시면 고려 왕릉이 다 도굴돼서 없어요.
안에 있는 거는. 그리고 요 고려 궁지터고요. 요게 선생님들이 지하철역 이름으로 보셨던 원인제입니다. 원인제역. 그러니까 그냥 지하철역 이름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그 경원이씨, 인주이씨, 소성이씨, 인천이씨 다 똑같은 집안이에요. 그 인천이씨, 그 소성이씨, 인주이씨의 중시조 이허겸의 무덤이 요 위에 있어요. 그 사람 사당입니다. 위치는 원래 여기가 아니고 연수구가 택지개발하면서 이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시면 이렇게 자그마한 한옥이 있긴 한데 역사적인 유적지로 알고 오는 사람 별로 없고요. 다 애기 돌사진 찍으러 와요. 돌사진 찍고 뭐 이런 거 하러 옵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향교랑 도부청사 학교 안에 이렇게 건물이 좀 남아있어요. 자, 부평 이름 쭉 알려드릴게요. 부평 주부토, 고구려 때 주부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제 통신라 때, 고려 때 이런 이름들로 불렸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이름들이 뭘로 남아있냐?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로 남아있고요. 학교 이름으로 남아있죠. 길주 초등학교 있습니다. 안남 고등학교 있습니다. 네, 계양도 있고요. 계양 중학교도 있고 막 이런데 그 이름들이 도로명 주소로 그리고 학교 이름으로 많이 남아져 있는 걸로 부평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계양산성입니다. 네, 저는 만이산, 소래산, 문학산 다 가봤는데 계양산이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양산이 되게 경사가 있는지. 그래서 여기 중간에 계양산성이에요. 정상까지 안 가셔도. 그래서 저기만 가셔도 굉장히 좋은, 주변을 다 볼 수 있는, 선생님들이 사시는 청라도 아주 잘 보이는. 그래서 날씨 좀 좋을 때 한번 오르시는 것도 좋겠고요. 여기 어딘지 너무 익숙하시죠? 아라뱃길. 아라뱃길 어떠세요? 욕 되게 많이 먹고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집이 여차 옆이라 저는 되게 좋아요. 아라뱃길이 있어서. 근데 저는 인천을 잘 몰랐을 때 여기 어느 정도 좀 물길이 있는 걸 좀 깊이 판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생으로 팠더라고요. 네, 생으로 팠어요. 생으로 파서 없어진 마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천의 시립박물관이 지금 이제 옥년동에 있지만 그 제물포구락부 거기가 해방되고 나서 시립박물관이었었거든요. 1대 시립박물관 관장님이 서구분이에요. 호가 성남이에요. 성남. 서구에 성남동 있잖아요. 네, 거기에요. 성남 이경성 선생님이 1대 관장님이셨어요. 2대 관장님이 검여 유희강 선생님이에요. 서구분이에요. 서구 시천동. 근데 그분의 집터는 여기 아라뱃길 중간에 사라졌고 요 건너편에 가족들이 조금 살고 계세요. 제가 직접 가서 뵌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라뱃길을 이렇게 이제 만든 이유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걸 아실 텐데,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살고 있는 데가 계양역 근처거든요. 동양동이라고. 물난리가 그렇게 났대요. 예전에 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에 물에 잠겼던 동네래요. 그래서 치수 사업으로 이 아라뱃길을 뚫어가지고 물을 뺐었던, 저희 동네 바로 옆에 또 굴포천이라고 하는 국가천이 있는데 그런 이유를 좀 해결하려고 아라뱃길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긴 너무 어딘지 너무 익숙한 곳이죠. 예, 정서진. 제가 며칠 전에 그 학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연수하러 정서진에 아라타 올라갔다가 저배가 있는 거예요. 저배 타보신 분 계세요? 금어. 저배 타고 어디 가시냐면 그 연안고도 옆에 그 막 이상한 조형물 있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 네, 거기서 저배 타고 팔미도 가시는, 팔미도 유람선이에요. 근데 이 배가 아라뱃길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기 정서진에서 출발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날? 이렇게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배가 있는 걸 보고 좀 되게 반가웠었고, 정서진이 여기 어디가 기준일까요? 서울 광화문이 기준입니다. 정동진, 정남진 이렇게 부를 때 그 정서진. 그리고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영종휴게소. 영종휴게소에 이 곰이 왜 있는지 아세요? 이 곰 세계 저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곰이에요. 포춘베어라고. 네. 이 포춘베어가 왜 기네스에 올라갔냐면 세계에서 그 철제로 만든 조형물 중에 가장 크대요. 근데 여기가 곰이 있고, 제가 좀 잘렸는데 위에 애기곰이 있어요. 영종대교 건너가실 때마다 보시잖아요. 근데 제가 왜 포춘베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곰 그러면 떠오르는 신화가 있죠. 당군 신화. 그리고 웅녀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웅녀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아빠 곰이랑 아기 곰이 그 아내를, 엄마를 찾는 막 이런 모습에 하늘의 신이 감복하여 이 두 마리의 이 부자의 곰에게 특별한 능력을 줬답니다. 그 특별한 능력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라. 그래서 여기서 포춘베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고, 여기서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다니시면서 보셨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제 그 부평과 인천에 이제 뭐 간략한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강화를 빼들 수가 없어서. 강화는 역사적인 유적지로 너무 유명한 곳이 많이 있고 선생님들도 많이 가보셨을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여행 장소가 있습니다. 정족산성이에요. 네, 강화에 가시면 산들이 꽤 많아요. 만이산 말고도 그 옆에 뭐 혈구산이나 정족산이나 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족산성 가보신 분 계세요? 좀 갸우뚱하시죠? 그럼 전등사 가보신 분 계세요? 네, 그 산이 정족산이에요. 올라가시잖아요. 동문으로 올라가시든 남문으로 올라가시든 오르막으로 쭉 올라가시는 그 산이 정족산. 그 정족산에 쌓은 성이 정족산성이고요. 여기서 전투 일어났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정족산 전투라고 하겠죠. 그걸 우리는 이렇게도 부릅니다. 병인양요. 네, 그 병인양요가 1866년에 여기서 전투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선생님. 이겼습니다. 근데 저는 진 것 같지만 이겼습니다. 동문으로 딱 들어가시면은 동문 딱 안에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비각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비석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양원수 장군 승전비 이렇게 써있습니다. 네, 사람을 많이 죽진 않았지만 왠지 진 것 같은 느낌은 그 고려궁지에 있었던 외교장각의 보물들을 다 프랑스가 가져간 조선왕조 의궤 뭐 이런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근데 이제 전등산은 가보신 분들 많은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정족산성을 워낙에 잘 뛰시고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한 바퀴를 꼭 돌아보세요. 산성을요. 동문으로 올라가시든 남문으로 올라가시든 그냥 어디든 상관없어요. 근데 동문 추천합니다. 동문으로 딱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계단이 쭉 있거든요. 하늘만 보여요. 천국의 계단이에요. 네, 숨이 여기까지 막 턱까지 차올랐을 때 여기 딱 올라와요. 그러면 강화가 한눈에 쫙 보입니다. 지금 가시면 저 넓은 뜰에 무슨 색으로 보이는지 아세요? 모내기가 다 끝나서 연두색으로 쫙 보일 겁니다. 가을에 가시면 황금색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시면 바람도 되게 시원하고요. 그 성벽길을 쭉 걸으시는데 가다가 누구를 만나실 수 있냐면 스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디서 나온 스님이실까요? 전등사에서. 전등사 스님들도 그 성벽을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쭉 가시다 보면은 길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성벽에 이렇게 걸터 앉아 보시는 것도 좋고, 쭉 가시다 보면 북문이 나오는데 북문은 되게 작습니다. 앞문처럼. 그리고 그 앞문을 꼭 나가보세요. 나가서 성벽을 보시면 아주 오래된 성벽이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가셨을 때 목이 좀 탄다, 그럼 북문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오시면 이런 걸 만나요. 정족산 사고를 만나고 그 아래쪽에 전등사입니다. 전등사 그 위에 정족산 사고가라고 하는 거 있는데, 여기를 둘러보시기 전에 목을 좀 먼저 축여야 되겠다. 여기 카페가 되게 유명해요. 한옥 카페. 여름에 가시면 시원한 오미자차를 드시면 되고, 겨울에 가시면 여기 시그니처인 대추차를 꼭 드셔보십시오. 여기서 대추차 드시면 다른 데서 못 드세요. 그래서 그거를 드시고, 이 전등산 굉장히 예쁩니다. 종교랑 상관없이. 이 절이 굉장히 유명한 절이에요. 원래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고구려 소수리망대까지 올라갑니다. 진종사라고 하는 절이었고요. 고려 때 역사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나부상이죠. 나부상. 대웅전에. 그 광해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절이. 광해군 때 답을 탔을 때 거기에 전설도 보시고, 그리고 위에 이 사고는 그 자리에 똑같이 보관한 건데, 여기에 뭐가 보관되어 있었냐면 조선왕조 실록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이 서울에 있는 춘추관 전국의 중요한 도시의 평지에 사고에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임진왜란때 답을 탑니다. 딱 한 군데 빼놓고요. 전주에 있는 사고에 있었던 조선왕조 실록을 다시 필사해서 산에다가 사고에다 다 옮겨놔요. 근데 인천의 만이산 사고의 원본이 왔다가 만이산 사고에서 정족산 사고로 갑니다. 정족산 사고에 있는 조선왕조 실록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대 귀장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병인양요 이후에 신미양요 강화도에서 일어납니다. 실제 사진이고요. 저 오른쪽에 광성보입니다. 사람들 다 누워있죠. 시신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미국 군인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저씨예요. 되게 잘생겼어요. 멱쥐병을 안고 있어요. 빈병 같은데 저를 왜 웃고 있지? 말해서 제가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신미양요 때 다 죽었습니다. 네, 다 죽었고요. 그때 있었던 어재현 장군의 장수 숫자 깃발을 미국한테 뺏깁니다. 지금도 저 깃발은 미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돌아왔다가 오랫동안 좀 있긴 했었는데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이 아픈 역사를 기억도 좀 그렇긴 한데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게 맺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근대 개항이 시작된 그리고 제물포 개항이 세 번째가 된 뭐 이런 역사로. 근데 지금 저 영무당 예터는 없어졌고요. 선생님들 강화도에 가실 때 조양방직 가보셨어요? 네. 유명한 카페죠. 카페 옆에 있는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조양방직만 가시지 마시고 조양방직 그 옆에 공원이 있어요. 서문도 복원이 되어 있고 거기에 영무당 예터라고 써있는 저 표지석을 보시면 저기가 우리나라의 근대 조약, 강화도 조약을 맺은 데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보실 만한 근처에 강화 성공의 성당입니다. 영국 성공인 거죠. 근데 딱 보면 한옥이에요. 근데 왜 한옥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낯설잖아요. 새로운 종교잖아요. 근데 건축 자체가 한옥이면 사람들이 좀 쉽게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성당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외교장갑 고려궁지 안에 있는 아까 병인양요 때 다 가져간 의궤 그 의궤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2011년도에 싹 다 돌아왔어요. 그거 어딜게요? 중앙박물관에 있어요. 오시면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네, 근데 돌려준 거 아니라 그냥 임대 형식으로 온 겁니다. 영구 임대 형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강화에 왕이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왕이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을 잠저라고 하는데요. 25대 왕 철종입니다. 철종의 잠저 용은궁이 있고요. 26대 왕 고종입니다. 고종의 잠저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어제 여기 갔다 왔는데 서울에 있습니다. 창덕궁 앞에. 아버지가 흥선대원군인 건 아시죠? 네, 운영궁입니다. 네, 운영궁이 고종의 잠저입니다. 그런 데도 갔다 오실 수 있고 자, 여기 인천의 하와이 이민 되게 유명한데요.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1902년 12월에 하와이로 첫 이민을 떠납니다. 64번에 걸쳐서 7,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리고 저 갤리코를 타고 한국이민사박물관 있는 그 근처가 이민선이 출발한 곳입니다. 첫 번째 이민을 제일 많이 갔던 사람이 인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내리교회 사람들.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면서 진짜 돈 많이 벌어서 자기네들끼리 쓴 게 아니고요. 우리도 일했으면 좋겠다 해서 교육비로 우리도 학교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인천으로 보내서 만든 학교가 지금의 인하대학교입니다. 인천의 인자와 하와이의 하자가 합쳐진 거죠. 저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결혼을 못했어요. 미국 여자랑 결혼을 못하겠어요. 한국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멀어요. 그래서 맞선을 어떻게 보냐면 사진으로 봅니다. 어떤 사진 보내시겠습니까? 지금도 너무 훌륭하시고 예쁜 사진, 잘 나온 사진. 그리고 하와이에 있는 남자들은 어떤 사진 보내시겠어요, 선생님? 일하는 모습이요? 일단 젊고 지금보다 젊고 그리고 뒷 배경을 저 때 제일 깔끔하게 옷 입고 넘어온 직후에 좋은 집 앞에서 차가 있는 앞에서 사진을 찍은 요런 사진을 조선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조선에 있던 여인들은 어머 나 집 떠나기 너무 싫은데 저 멀리에 우리 오빠 너무 괜찮다. 나 이 사람이라면 저기서 살 수 있겠다. 그러고 간 거예요. 사진 신분들입니다. 너무 애띠고 너무 예쁘죠. 그리고 호놀룰루 항에 딱 내렸을 때 우리 오빠는 없어요. 우리 오빠는 없는 거예요. 그 사진에 있는 오빠는 없고 네 기본적으로 15살 이상 차이가 다 났고요. 그래서 그때 사진 신부들의 기록을 보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애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나셨는지. 애들만 낳고 키운 게 아니라 같이 일도 하시고 나중에 나라 넘어가잖아요. 독립운동 하십니다. 그 독립운동 했었던 인물 중에 인천 사람, 유명한 사람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도 보실 수 있는 제가 이제 선생님들의 배고픔을
붙잡을 수가 없어서 그만할 건데요. 이 사진들은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됩니다. 중고 개항장에 또 둘러보실 만한 곳들은 저희 사무실에 또 놀러 오시면 제가 친절히 말씀드리고 안내도 해드릴게요. 들을만 하셨습니까? 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호응도 잘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존경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릴 수 있어 감사해 너와 함께라도 즐거워 정말 백마 외치며 우린 하나 달려가